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9월 18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옥동생동 고부장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먼저 강타를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못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이전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이전주에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성적을 거뒀죠. 고배당이랑 고배당은 다 맞춰드리고 적중수나 환수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최고의 대한민국 전문가 최고의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왜 못했냐. 이게 뭐 핑계라 그러면 핑계인데, 야, 어쨌든 지난주에 정말 많은 팬들이 강타를 성원해 주셨거든요. 부담감이라는 게,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엄습을 하면서, 좀 제가 뭐라 그럴까, 너무 잘해야 된다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분석 자체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 잘못이 큽니다. 제 잘못이 크고, 부담에 따른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1-3착 2-3착 이런 게 많았었는데 복병만을 잘 잡고도 적중을 못하고 막 이런 경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 적중할 수 있는 경주에서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잘못이 크다는 점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못했으니까 반성을 철저하게 하고, 자, 이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뭐 숭구리당당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난 척을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못했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신도 아니고 못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때가 때인 만큼 지난주에 좀 잘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이전 주에 너무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이 매주 잘한다는 게 그게 안 돼요.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경마가 너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강타답지 않은 그런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실망스러워가지고 굉장히 자책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뭐 그 이전 주에 워낙에 잘했으니까 세이브 아니에요. 세이브이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대명절을 통한 마지막 주간인데 사람이 두 번 실수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잘하겠죠. 잘하는데 이제 또 추석이니까 어쨌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배트객을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배트객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그리고 그 이전 주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첫째 주 주간에는 아주 대박을 냈으니까 그때 먹은 자금을 지난주에 좀 아껴서 반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반으로 하면 됩니다. 왜? 이길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많이 깐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까지거든. 저도 맞힐 때 보면 무식하게 맞히잖아요. 지지난주에는 50배, 40배, 60배, 그런 거 승부처럼 다 잡아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잘 될 때는 미친듯이 맞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마 미칠 겁니다, 제가. 하여튼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가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번 주는 마음도 좀 편안하잖아요. 졌으니까 이번 주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산 경마는 이제 KNB 때문에 서울의 기수들이 좀 내려가 있어요. 문세영이나 서수근이나 이런 기수들이 지금 2억이도 내려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기수들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나름 이제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 이번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조금 이제 1급 기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한산한 그런
그 경마가 이루어지지만 의외로 또 배당은 터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산 경마는 어찌됐든 상당히 난타전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자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9월 18일 부산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지 1경주입니다. 오늘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와 성장마 편성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제 경마 자체가 데이터 경마이고 경주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마이다 보니까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 2, 3, 4 경주가 대부분 성장마 경주잖아요. 신마 내지 그런 경주에서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고 1경주를 적중하는 이유. 지난주에도 1, 2경주는 다 맞춰드렸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배당에 나왔던 경주도 제가 광고를 안 했죠, 이번 주에. 뭔 낯짝으로 광고를 하겠어요. 못했는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래, 반성하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잘하자.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잘하자. 그러고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산 1경주는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일본 샤프인이 팔릴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팔리는데 걸음은 1차 주행검사 때는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2차 주행검사도 철저하게 탐색 일관하면서 걸음을 좀 숨긴 모습이 있어요. 꼭 자꾸만 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용군이가 탔으니까 강하게 밀어봤을 때 걸음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샤프인도 되고 뭐 여러 말들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일본 샤프인보다는 10번 화이트 퀸즈를 놓고 때릴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청해마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만 맞출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런데 10번 화이트 퀸즈라는 마필 자체는 마필 자체가 깔깔해요. 성격이 아주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말들은. 그런데 제가 말을 타봤냐 니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청해마라는 마필을 갖고서 분석을 한 데이터가 이만큼이 있어. 그럼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잘 뛰고 어떤 마필들이 못 뛰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데이터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번 화이트 퀸즈에 대해서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거처는 제가 때립니다. 때리는데 누가 팔리던 간에 저는 이 1경주가 배당이 얼마이던 간에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화이트 퀸즈의 승부 가능성, 그 다음에 마필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경주를 가감하게 중배당 단통으로 자, 한번 승부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제 2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6번 메이지 연호가 팔리거든요. 얘도 청해마요. 그런데 아마 조교가 좋다고 해가지고 겁나게 팔릴 겁니다. 저는 조교 전문가도 아니고 정보를 위주로 하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조교 전문가도 아니고 정보를 위주로 하는 전문가도 아닌데 뭐를 갖고 하느냐. 제가 한 13년, 15년 했나요? 전문가를.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경주력의 능력 분석을 하는데 이 마필이 돼 안 돼? 이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자부해요. 그리고 어떤 마필 자체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상을 했는데 그 제 예상을 안 들어본 그 경마 팬들이 온라인에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나름대로 메이저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정보 나부랭이나 뭐 단순한 그런 거 갖고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전 수명이 짧았다고 생각해요. 조교는 수명이 짧고 이 정보는 더 짧고 그 다음에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게 이 막판입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그쪽 조교나 정보 쪽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고 뭐 영천이나 이런 데 생겨가지고 제가 가면은 조교를 안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워낙에 이제 조교를 좋아하시니까 조교를 보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교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조교 그냥 서비스로 보여드리는 거지. 승부 의지나 분석을 하시라고. 그 정도지. 이걸 갖고 아니 경마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물리, 화학 같은 어떤 과학적인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그걸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경마도 마찬가지야. 개념을 모르고 그냥 조교나 그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그 되는 경마가 아니거든요. 경마 과학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야리조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과학. 그렇기 때문에 야리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방끈 좀 짧으시던가 아니면 소스로 이빨이 죽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평범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봐요. 6번 메이저 이노가 아마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기보다는 11번 위닝 스토리가 좀 나아 보입니다. 물론 주행검사 자체를 3번에 걸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선행력을 받아서 선행을 나서서 한번 쏠라고는 했던 마필인데 D10이 안 나왔죠. D10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찬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찬 모습인데 아마 당일날 이 520다가 지금 안발이거든요. 메인피에 잡아놓았어. 예, 당일날 좀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올 것 같아요. 좀 빠져서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은 11번 위닝스토리의 잠재력을 뽐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11번 위닝스토리의 당일 체중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체중이 한 510kg대로 유지를 한다면 마필 상태는 최상이라고 보고 싶고 조개를 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필이 걸어오는 행보가 있잖아. 여기서 일단 여자가 500kg가 넘으면 군살이 찐 거 아니냐고. 군살이 찌면 잘 뛰겠냐고. 못 뛰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체중이 빠져야지만 스피드 보강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체중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체중을 보면 되는 거지. 땀복을 입혔나 안 입고 아니면 빡세게 했냐 안 했느냐 그 밥을 적당히 먹였냐 안 먹였냐 사양관리까지도 체중 하나로 모든 걸 읽어줄 수 있는 게 바로 12번 위닝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마필의 어떤 성장 추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굳이 조교를 안 봐도 조교보나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거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부산 이제 3경주로 가겠습니다. 요 경주는 9번 글로벌 코리아가 팔리고 7번 에이스 파워가 팔리고 6번 메인스테이가 팔리고 그 다음에 뭐 8번 한원의 질주가 팔리고 11번 스웨입이 팔리고 2번 킹스로즈도 팔릴 거예요. 이 둥글게 팔릴 겁니다. 하나 이상의 당첨을 다 갖고 있죠. 9번 글로벌 코리아는 진로가 막혔다는 이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경주 자체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도 빠르기라는 건데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 그러면 이번 경주는 그런 주로에서 또 뛸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로 자체가 바뀌었을 때 어느 마필이 환경적인 요인에 딱 적응을 하면서 강단 있게 뛰어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인기만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로만 보면 난이도가 있는 경주거든. 굉장히. 그러니까 6번이 메인스테이라는 마필. 요 마필 제일 세게 봐요. 글로벌 코리아가 진로가 막혀서 더 뛴다. 인정. 7번 에이스 파워가 사행을 했지만 사행이 교정이 됐으니까 더 뛴다. 인정. 킹스론즈도 나름 잠재력이 있으니까 더 뛴다. 인정. 하늘의 질주도 아직은 파워가 부족하지만 이 데뷔전과 이전체 보여준 데뷔전 때 추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향상대 선행력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3전째를 맞이해서 더 이상의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준다. 인정입니다. 하지만 다 인정하면 누굴 가져와? 딱 3마리만 가져와. 전 6번 메인스테이를 놓고 때릴 거야.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여기서 팔리는 마필들, 지난주에 제가 화이팅의 열매를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빵 때려드렸어요. 그때 9.5배였나? 그럴 거예요. 9.5배네 정확하게. 그거 맞춰드렸잖아. 화이팅을 제가 관리마로 갖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부산경만 굉장히 그런 대로 잘했어요. 잘하지 못했지만 무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제주는 강타를 1년을 놓고 다 표출해서 환수 매기자. 저 자신 있어요. 제가 1등 한다고 자신해. 전문가들 200명이든 500명이든 다 모아놓고 해도 제가 부산경마 1등 한다고 제 자신해. 제주경마 합쳐서 내가 1등 한다고 자신해. 그래서 저를 못 따라와. 배당을 때리는 데 있어서는 저를 못 따라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중? 아니, 저배당 적중 갖고 한 수 나오나요? 안 돼. 그런 거 10개, 20개 모아서 저 한 경주에도 못 당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등 한다고 자부해요. 그거는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라서 한번 막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예상해보면서 뚜껑이 열려버리면 제 자신은 제가 잡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때는 엄청 잘해. 그래서 약간 슬럼프가 있지. 제가 기복이 있고 그건 성격 탓이에요. 그래 방송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막 다혈질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1등 자신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부산하고 제주에 대해서는 제가 쏟은 게 있으니까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분 게 있잖아. 노력을 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하는 거지 뭐 맹놓고 자신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편성에서 오버 한금의 신을 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보는 눈이 틀리잖아. 제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틀려. 왜? 책을 만드는 애들은 다 조교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승부 의지를 갖고, 뭐 인터뷰나 뭐 통해서 의지를 갖고 만드는 애들이에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 그 다음에 적중률이 그래서 높아. 저는, 그리고 이 배당도 그래서 잘 맞힌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갖고 하지만 나는 그동안 그 말을 비롯된 역사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버 한금의 실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되냐? 그러니까 네 번의 경주에서 아주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살짝 조정 거쳤어.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재웅이가 직직전에 입상할 때 한번 탔고 이번에 또 타. 이재웅이는 근간의 제주경마에서 가장 복승률이 높은 상한가를 치고 있는 기술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승들을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데이터로 승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간의 승률에. 그러기 때문에 오버 한금의 실은 친 인삼에도 맞고 그동안의 행보 자체도 가장 안정적이고 능력상으로 된다. 물론 뭐 다른 놈들이 더 세지 않느냐. 뭐 성업법에가 띈 게 있고 열매가 띈 게 있고 야 지난번에 네가 맞춰준 거 화이팅의 열매 그것도 딱 그렇게 맞춰놓고 이번엔 왜 한금의 실을 추천하지? 바로 그런 면이라니까. 남들은 이런 것이 추천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행 승부처 맞춰드릴게요. 자, 부산대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요, 3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인데, 은근히, 뭐, 어렵다면 어렵고,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다면 있는데, 일단은 뭐, 일본 파워컵스, 대로 마필이죠? 꾸준한 경제력 성장 보여주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1400, 1300, 1200,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리 늘렸고, 거리 적응력 마스터 됐고, 그러니까 일본 파워컵스는 대놓 마필이에요. 4번 구전면이 문제입니다. 청해마로서 데뷔 이후 2번의 경기에서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데뷔전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선취인력은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이지? 지난번에 더 뛰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바로 그게 청해마의 그 성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4번 구더맨의 키를 갖고 있다. 어쨌든 뺄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면 약간의 사실 지난번보다 더 뛰어야 되지 이번에 입상을 하는데 지난번만큼 뛰면 또 3창을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 파워컵스는 가져가고 4번 구전맨도 가져가는데 어찌됐든 이 편성은 4번 구전맨이 키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딱 3마리 갖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승부처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뒤통수를 맞아. 보이니까 승부처로 할 수도 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도 틀려버리면 저 같은 성격은 또 뚜껑 열려가지고 다혈질을 해서 그냥 또 아웃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주 4경주는 9번 인어공주를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잘라. 그게 뭐 소스로 잘리냐? 아니에요. 저 들은 거 하나도 없어. 얘 훈련 상태 엄청 좋아요. 제가 들은 거 훈련 상태 엄청 좋다는 거. 그거 왔다는 거. 제주도에서는 아마 그냥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예,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잘라 그런데? 조교도 좋고 나름대로 또 잠재력 측면에서나 사이즈로 보면 네가 좋아하는 사이즈로 보면 대가리인데 왜 자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 분석대로 자른다는 얘기지 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치실 분들은 바치셔도 돼. 그런데 얘를 바치면 배당이 안 나와요. 얘 인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9번 인어공주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마필 자체가 이 경제력의 급상승을 보이려면 어떤 기미를 보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꼬를 튀게 살짝 보인다든지 어떤 기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밋밋해. 지금도. 물론 이 밋밋한 능력 자체가 약편성을 만났으니까 대가리급 능력이니까 연성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2연성을 구가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편성이 세다는 거예요. 이번에 편성이 세기 때문에 얘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옛날에 이 바닥에서 아주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던 이 능력까지 능력을 확 끌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패턴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는 쉽으로 한 승부를 하면 흑버풍한테 치고 다른 거로 하면 뭐 딴 놈한테 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9번 인어공주가 인기마로서의 메리트는 별로다. 그러니까 얘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얘는 덜 번다. 덜 번다예요. 저 잘라요. 저는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갖고 있잖아. 이렇게 자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야비한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못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잘라서 맞췄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맞췄다고 한 번이라도 칭찬하신 분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결과 유무를 갖고서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주장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내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네 잘난 척 했는데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건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말꼬를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부산 오경주 현장 승부처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봉스타가 팔릴 거예요. 팔리는데 얘는 받치기만 가져갑니다. 저는 얘는 받치기만 가져가고 나머지 2마리를 단통으로 내릴 겁니다. 근데 지봉스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사이즈도 있고 조개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개도 좋다 좋으니까 요런 만평들을 기본으로 그냥 아유 얘 들어오면 번전하자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울트라 매직도 저는 안 봐요. 이번에 울트라 매직 때리나 보지? 안 봐요. 잘라요 이런 건. 그러면 네가 때리는 말이 뭐냐? 난 왜 얘네들이 못 뛰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요. 아니 미친 것도 아니고 왜 못 오지? 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이번에 덜덜하게 팔릴 거라고 무조건 그동안 보여준 게 없으니까 찬스입니다. 너 딱 걸렸어. 네가 열심히만 뛰면은 이 편성은 그냥 껌이야. 그냥 왔어. 그냥 단통이야. 배당 얼마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안 팔리는데 불안한데 배당판 전문가들 있잖아. 이 경마 팬들도 많고. 아 배당 팔아서 안 팔리는데 야 이거 딴 애들이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맞대기에 인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야 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돈 따냐고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저 같은
데이터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 그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산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뿐이야. 물론 여러 사람이 안 보니까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이 고액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배팅을 했겠느냐. 이런 추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경마가 다 맞을 것 같으면 상대방들은 다 무너져야지. 안 그렇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통설적인 생각이지 그게 현실로 벌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는 제가 늘 얘기하자. 자기 겐또 갖고 해라. 뒤져도 자기 생각대로 죽어라. 겐또는 어떻게 경마를 하냐고 대한민국 경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수로 해가지고 이긴 거는 이미 대한민국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다 뒤졌다. 100% 뒤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 소수 경마는. 겐또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겐또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많은데 표출이 안 됐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 경마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석 경마를 하는 사람이 이겨요. 뒤져도 자기 생각대로 뒤져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갖고 배팅을 해. 이 주접다는 것들을 이 소수로 때리는 것들은 자기가 최고있냐 얘기를 해. 경마 무서운지 모르면 쪽박 차고 나서 영동대교 한번 걸어갈 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미친놈이야. 대가리 빠지고 여기 영동대교 빠져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곧 와요.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주교체 6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여기도 3마리 갖고 할 건데 새벽 햇살이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햇살을 가져가는데 얘는 대가리가 아닙니다. 대가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냈으니까 소포 하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얘는 걸음이 터져서 날라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새벽 햇살은 지금 걸음이 터져가지고 계속 날라오는 말이야. 근데 얘는 소포 하강을 했는데 이 소포 하강한 것이 직전에 워낙에 좋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줘도 갖고 있는 사이즈가 위니까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이기려면은 얘보다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7번 명마탄생은 이번엔 자릅니다. 이번엔 잘라요. 61kg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된다고 나와도 저는 자릅니다. 연성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데 왜 잘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현재의 능력이 입상이 가능한 건 분명한데 제가 봤을 때는 7번 명마탄생보다 다른 놈들이 더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즈로 보면 7번 명마탄생이나 10번 새벽햇살은 되는 말들이에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얘네들은 받치기만 가져가야 된다.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가 없다. 얘네들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받치기만 가져간다. 그러면 단통이 누구냐가 부르고 축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축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가져갔다가 물을 먹은 놈이야. 이번에까지 못 오면 그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옵니다. 이번에 옵니다. 100%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마피를 놓고 때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으로 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갑니다. 6경주는 세나가 있죠. 세나가. 강축이 있죠. 강축인데 어떻게 얘가 강축이야? 65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야, 네가 어떻게 강축이라고 얘기를 해? 얘가 무려 지금 몇 주야? 65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강축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승부처로 가져가고 5경주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 승부처로. 그리고 6경주를 승부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주행검사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베스트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중도 좀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현장에서 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얘를 감축이라고 얘기를 빨리 해버렸냐면 그 이전까지의 능력은 물론 선행으로 일궈낸 능력인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니까 얘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선행을 못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선행을 못 갔을 때 의외로 부진을 할 가능성, 공백이 있으니까 부진을 할 가능성. 그래서 7번 세나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7번 세나를 강하게 믿기보다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를 읽어주는데 능력 하나만큼은 거의 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산 3등급의 1000m니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금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당만 하나 얘기를 해줘라. 강타야, 네가 배당만 하나만 얘기해줘라. 세라는 뭐 덜덜하게 받치려며 그 축만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11번 이 포스트건인데 얘가 배당이에요. 입구야스 탁 탔네. 보나마나 딱 하면은 원먼투하고 세라하고 밀고 나올 거고 외곽에서 12번 포스트에 무조건 밀고 나올 거야. 그래서 입구야스는 용병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기술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행마다 엄청 빠르게 밀고 나와. 그래서 입구야스가 외곽에서 밀고 나올 거라고. 밀고 나오면은 2번 배가 아니면 선행가. 얘가 선행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뒤에 딱 쥐어잡고 일단 동다이 스파트는 입구야스가 누구랑 붙어도 자신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자기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거야. 기승술로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번 포스트와 같은 마필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선행 가면 오고 선행 못 가면 좀 반반이니까 배당만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1000m니까 이런 말은 서비스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들어와서 좀 강타가 좀 실력이 있다는 소리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자, 부산제 7경주 준메인 승부처. 자, 요경주가 오늘 강타에 중반부 최대 준메인 승부처다. 빰빰빰! 7경주, 8경주, 9경주, 3경주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부산경만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지난주에 제가 듀스윈드급을 대가리로 놓고 그때 이제 3번 형철이가 탄 거 13조 많이 엄청나게 팔렸죠. 얘가 좀 불안한데 대한마가 조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빅5인가 그게 들어왔잖아요. 김원혜 말이. 그거 내가 이전에 걔를 대가리를 놓고 걔를 단통으로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걸음을 전혀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듀스윈드급에 그게 김호 말이 들어오면서 62배가 터졌잖아. 듀스윈드급이 제가 대가리라고 무조건 얘기를 했잖아. 거기서 내가 토요일날 완전히 석이 가가지고 이번 주 안 되는구나 경마가. 왜 3을 못 잘랐고 왜 지난번에 단통으로 때렸던 놈을 받치기도 다만 안 가져갔느냐. 그 자책감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는 본장에서 집에 늦게 왔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너무 그냥 뚜껑이 열리고 병신같이 예상을 했다고 막 그냥 생각이 막 자책감이 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왜 이러지 이번 주에? 왜 이런 예상을 하지? 안 되려나?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요일 경마도 형 마음에 안 들게 하더라고. 뭐 적중은 그런 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이겼다는 얘기하면 안 돼. 귀싸대기 맞아야지. 그런 것들은 양아치 새끼지. 그거 양아치예요. 이기지도 않은 거 하루 종일 죽여놓고 마지막 일요일날 후반부에 고배당 단통 하나 맞췄다가 이겼다고 떠드는 거. 그것도 양아치야. 왜?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긴 걸 보여줘야지.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어떻게 과정 없는 결과가 나오냐고. 물론 토요일날 고배당 후반부에 맞췄다면 그거는 얘기가 좀 틀릴 수가 있지. 그거 갖고 일요일날 붙어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일요일날 그거 마지막에 그거 따가면 그 전에 나 집에 가는걸? 그건 아니잖아요. 부산 7경주 준메인입니다.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요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놀 수 있는 놈 중엔 5번의 행운 만남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여타 마필들이 많이 팔릴 거예요. 일류천도 팔리고, 뭐, 레드오크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팔리고, 뭐 많이 팔리겠지. 퀸즈병원도 팔리고, 뭐, 메가블레이드도 팔리고, 다 팔리겠죠. 그, 팔리는 놈 중에서는 오버 행운 만남을 강력하게 보는데, 얘는 단통으로 때릴 겁니다. 이 충만을 가르쳐주면 후착이 왜 충만을 얘기 못하냐면, 강하게 얘기하는 마필을 얘기 못하냐면, 후착이 뻔해. 근데 얘를 축으로 선정을 하기가 긴가민가해. 얘가 축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축은 저는 있어요. 무조건. 얘가 축이에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때릴 만한 메리트가 있고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정확한 축마를 무조건 축마를 아니까 이번 중매에서 고쳐를 해서 오버 행운 만남으로 때릴 겁니다. 단통을 행운 만남을 때릴 거예요. 행운 만남 됩니다. 무조건. 분장이 불안해요. 그 무조건 돼요. 제가 봤을 때.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여기는 제가 모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 1번 금포 플리스도 팔리고 2번 스페셜 라인도 팔리고 8번 콰이어트 랩트도 팔리고 10번 5매도 팔리고 13번 빅케이트도 팔릴 겁니다. 얘네들이 능력마예요. 얘네들이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저 앞쪽에 봐 2번 스페셜 라인 되고 8번 카이어트 레트 기본적인 능력으로 되고 13번 빅게이트도 이편성에서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3마리로 압축을 했잖아. 그 얘네들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아예 배당으로 때릴 거예요. 2번 스페셜 라인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말. 이번에 됩니다. 스페셜 라인. 얘를 단톡으로 때리는데 구멍스도 얘가 안 팔릴 거야 이번에. 얘가 안 팔릴 건데 아예 얘를 대가리 놓고 4방을 때릴 거예요. 제가 얘가 들어왔는데 못 맞히는 운을 범하면 또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저는 얘를 봐요. 무조건 이번엔 뭐 능력 보여준 게 좀 덜덜하지. 근데도 이번에 얘를 대가리로 아주 쌍복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 이게 강태의 작전입니다. 자, 이번 스페셜 라인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구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요 경기를 어저께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메일을 잡았어요. 아마도 7번 담양천사라든지 당일날 8번 포리스트 뉴스 이런 마필들이 겁나게 팔릴 겁니다. 얘네들이 또 4번 더스타즈 뭐 이런 마필들이 겁나게 팔릴 거예요. 그 얘네들이 배당권을 주류로 이루지만 또 1번 청춘열차도 좀 팔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사실 이 편성에서 등짝이 제일 우수하고 조기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마필들이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리만큼 안 되는 마필들 지난번에도 전혀 승부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른 마필이 승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경주를 제가 단톡으로 멋있게 맞춰드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주 불평만. 제가 얘기하죠. 여긴 7번 담양천사가 만약에 강타의 대가리가 안 들어오면 담양천사를 놓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담양천사보다도 더 좋은 놈이 있기 때문에 담양천사를 받치기로 노렸어. 그래서 여기는 아예 싹스부터 999를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다. 그러면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야, 메인인데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맞히면 한 방으로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부에 옷 젖는 건 저는 원치 않거든요. 한 번의 승부를 보고 최고의 제 나름대로 승부처니까 적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경기는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저한테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에서 완벽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0경주로 갑니다. 11번 라이징 브라보죠. 얘는 뭐 대가리예요.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고 1번 등불이나 2번 윙고맨이나 4번 원일체각이나 3번 탱크파워나 뭐 10번 알렉스 같은 마필들이 후착이 가능한 마필들인데 탱크파워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전 탱크파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현명이 세영이 조합도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되는 조합도 아니고 그래서 죽음의 탱크 파워가 죽지 라이징 브라보가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세영이가 부산 내려가서 11번 라이징브라고는 가는 주고 가는 승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11번 라이징브라고는 무조건 대가리 보고 상대적으로 3번 탱크파워는 조금 약하게 본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도 2번 다이나믹 대시가 강력하게 팔릴 것이고 4번 골리앗 마리도 팔릴 것이고 조교가 좋았던 6번 노마드 캐치미도 팔릴 것이고 8번 천지불패도 팔릴 것인데 일단은 2번 다이나믹 대시가 전개 이점을 이번에도 안고 있으니까 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2000m에서 또 한 번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여전히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다이나믹 대시는 가자는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번 골리앗 마린과 6번 노마드 캐치미나 8번 천지불패 중에서 후차권을 당연히 현장에서 멋지게 적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끝장승부처인 부산 이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본 월드인이 아마 팔릴 거예요. 월드인이 강력하게 팔리는데 왠지 모르게 월드인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10번 매직파크도 또 굉장히 팔리거든요. 저는 10번 매직파크를 이번에 더 좋게 봐요. 일본 월드인보다는 매직파크를 더 좋게 본다. 그래서 매직파크를 놓고 때리는 끝장승부처다. 그 능력은 1이 더 낫지 않느냐? 1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1이 난데도 10번 매직파크를 대가리에 놔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 10번 마가 이번에는 지난번 경주 때는 마필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고도 졌어요, 사실은. 그게 누구한테 졌냐면 양키 드림이란 마필한테 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레이스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지가 좀 덜덜했다. 제가 보기엔 더 여력이 많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10번 매직파크를 이번에는 진검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10번 매직파크를 놓고 때리는 끝장승부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아쉬운 면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대승을 거둘 자신이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